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오랜만에 도쿄 던내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에비스에 왔습니다. 에비스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뭐가 있는 던내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이드처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요, 제가 에비스역 앞에 와 있는데 시부야, 나이카이야마, 히로 이런 던내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에비스는 JR선이랑 히비야선이 있어가지고요,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편한 던내이고요. 지금 조금 보이셨나요? 여기 에비스의 시그니처 동상이죠. 에비스 신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복스럽게 웃고 계시죠? 이분이 장사가 잘 되게끔 도와주시는 신인데요. 이분 좀 봤던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에비스 맥주 캔에서 보셨을 거예요. 에비스역 앞에 있고 에비스를 상징하는 정상이다 보니까 에비스 사막 앞에서 보자라고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시부야에 하치코 상이 있다면 에비스에는 에비스 상이 있다. 지금 내가 에비스역에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가든 플레이스를 가려고 하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 스카이워크라고 무빙워크를 타고 가겠습니다. 가자! 무빙워크를 세계천도 타야 돼요. 공항도 아닌데 무빙워크를 이렇게 타는 던내가 제가 알기에는 도쿄에는 에비스밖에 없는데 항상 여기 경치를 보면 뭔가 설레이는 거 있죠?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예요. 제가 에비스라는 던내를 원래부터 좋아해서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참았거든요. 그 이유가 겨울이 되면 일루미네이션 예쁜 던내니까 그때 와야겠다 그거였거든요. 지금 낮모습을 찍고 있지만 이따가 일루미네이션 예쁠 때 다시 와가지고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근데 낮에 와도 밤에 와도 데이트하기 좋아. 에비스라는 던내는 에비스 맥주가 유래라고 하네요. 원래 여기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가 있는 여기에 에비스 맥주 공장이 1890년도에 생겼대요. 그리고 맥주 유통을 편안하게 하게끔 철도역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에비스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해요. 이제 그 공장은 치바현 쪽에 이사를 했지만 굉장한 역사가 있네요. 그리고 에비스 맥주 본사가 여기에 있거든요. 삿포로 맥주 본사 지하에 에비스 브루와리 도쿄라고 있어요. 에비스 맥주 관련된 뮤지엄 같은 곳이라고 들어가지고요. 구경을 해볼까요? 여기 물와리 도쿄는 유료 투어도 있고요. 근데 입장료 없이 좀 구경할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에비스 맥주에 관심이 있으시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술 엄청 많이 마실 수는 없지만 만드는 과정이 궁금해가지고요.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는 공간이었어요. 제가 일본 사람으로서도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에서는 에비스라는 단어가 YEVISU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에비스역에서는 EVISU예요. 신기하죠? 옛날 메이지 시대 때쯤에 일본어를 영어로 어떻게 쓰냐라는 걸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일본어 히라가나 에라는 단어가 YE로 표기가 되었었대요. 그때 시절에 에비스 맥주가 생겼으니까 YE로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정리하기 시작해가지고 에라는 히라가나가 E로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역 이름이라거나 지명 이름은 E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맥주 관련된 것들은 YE로 표기가 되는 거래요. 일본 사람으로서는 되게 재밌는 역사였거든요.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어. 그리고 아침부터 많은 정보를 공부해가지고요. 슬슬 배가 고픈데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에서 가까운 라면집에 가보려고 해요. 워낙 에비스가 맛집 천국이어가지고 고르는 것도 너무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라면을 먹어야 될 것 같아. 배고파요. 여기 언덕이 에비스 맥주 언덕인가 봐요. 이렇게 라이트도 맥주로 돼 있어가지고 에비스가 맥주 던내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 샨달라멘 초로리에 가보겠습니다.
라면이랑 스프 느낌이 다른데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튀김파 맞는 것 같아요. 향도 너무 좋거든요. 되게 분위기도 가전적이라고 할까?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반 사이즈 차 한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면이랑 밥이랑 둘 다 먹을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보니까 반 사이즈가 있는 게 너무 신의 한 수예요. 일단 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너무 맛있다. 일본식 라면은 맞는데 튀김파가 육수에다가 약간 햄을 추가해줘가지고 너무 맛있네. 그리고 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탱글탱글한 두꺼운 면이어가지고 씹으면 밀가루 향이 확 오고 내 스타일인 면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스프가 간장 베이스로 튀김파 향기가 나고 생각보다 깔끔하고 너무 맛있어요. 천국이다. 여기 천국 맞습니다. 헤븐. 에비스는 진짜 자주자주 밥 먹으러 오거든요. 근데 이쪽이 약간 내가 개발을 안 했던 에리아긴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와봤는데 앞으로 자주자주 올 것 같아요. 다진 마늘도 있어. 다진 마늘도 맞겠는데? 맛있다. 여러분 깜빡했어요. 반 볶음밥 있어가지고 이것도 먹어봐야죠. 여기는 시토리케예요. 제가 볶음밥은 파라파라케라고 시토리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본은 차항을 먹을 때 파라파라케 아니면 시토리케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여기는 촉촉한 쪽인데 볶음밥이 맛있으면 모든 요리가 맛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여기는 맛집 맞아요. 보통이 아닌데요. 파를 잘 조리하는 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파가 들어가 있고 후추가 많이 뿌려져 있어서 후추도 포인트가 돼서 맛있어요. 다음에 오면 뭐 먹지? 다음에 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셰프님 흑백 요리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 없네요. 없어.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고 잘 먹었어요. 이제 소화도 할 겸 에비스에서 유명한 접시를 파는 가게에 가보려고 해요. 다시 던쪽 입구 쪽에 왔고 건너 옆길을 쭉 올라가면 있다고 들었거든요. 없는데? 어디에 있지? 다 올라오고 있었어요, 가게. 하베스트 키친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완전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발견. 가게 앞에서 봤었을 때 일본 거 아니라 해외 거 접시가 많은 건가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80% 정도는 일본식이라고 하네요. 일본 전통 공예품 같은 것도 많이 판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구경하시면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 라면 배는 짰지만 다른 배가 남아있거든요. 슬슬 달달한 거 먹고 싶어졌는데요. 오늘은 어디 카페 갈 건지 정하고 왔어요. 미냐 커피점입니다. 저처럼 일본에 살고 있으면 뭐 스타벅스다, 노토리다, 체인점이라도 쉬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여행하러 오셨던 분들한테 카페라는 건 정말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뜻으로 여기 가게는 좀 만족스럽네요. 에비스가 되게 어려웠는데 여기는 딱 그런 분위기여서 일본 기사템 분위기. 여기 카운터 자리 쪽에 식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컵을 다양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컵의 매력에 깨달았다 그렇게 쓰셨던 분들이 많아서 궁금해서 와봤어요. 여러분 커피가 왔어요. 이렇게 설탕도 같이 세트로 왔고요. 커피 향부터가 너무 좋거든요. 소문대로 식기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이렇게 식기 인사도 찍었던 게 처음이지 않을까요? 일단 향부터가 진하고 좋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좋아하는. 근데 친하니까 여행하시고 좀 피곤하실 때쯤에 먹어야 되는 맛이에요. 저도 오늘 완전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이런 맛을 원했는데 딱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시키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닌데 화려한데 조용함이 있고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까도 하비스트에서 구경을 했는데 우리 집에는 엄청나게 접시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사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이렇게 카페에서 버는 걸로 참고 있어요. 여러분, 푸딩도 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푸딩이었어요. 오, 생각보다 딱딱한 쪽이네. 우리 집이랑은 완전 다른데 맛있어. 람 향을 넣었던 것 같아요. 람 향이 이렇게까지 뚜렷하게 나는 푸딩은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되게 어른스럽고 맛있어요. 한국 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도쿄는 서울보다 40분 정도 해가 지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4시 반쯤에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4시쯤이다 보니까 1시간 후에 가든플레이스 쪽에 가면 일루미네이션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지내다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시를 넘어서 어두워지고 에비스 가든플래시에 다시 와봤어요. 아까도 예뻤지만 지금 또 예뻐져가지고요. 보여드리려고 해요. 짠! 크리스마스 트리 너무 예쁘죠? 가까이에서 봐볼까요? 에비스 가든플래시는 1994년에 생겨가지고 올해가 30주년 기념해예요. 그래서 일루미네이션도 조금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너무나 아름답네요. 확실히 밤에 오니까 사람이 많네요.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경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던 것 같고 매년 그렇게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는데 이런 기본의 춘시랑 이 분위기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기 바칼라 샌델리아도 있고 오늘 저랑 함께한 에비스 어땠어요? 에비스라는 지명은 들어봤는데 어떤 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열심히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맥주 덧내고 일루미네이션이 정말 아름다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집에 가서 한잔해야지.